저희 학당에서 그동안 제 강의 5년간 들으셨으면 뭐 그냥 상식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것도 제가 봐서는 너무 지당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꼭 필요한 게요. 그날은 그날에 누가 양심을 대변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주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 하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학당 로고를 늘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잘 못 받아들이신 분이 아직도 너무 넘쳐나죠. 참나가 양심이다. 하느님이 양심이다. 이 얘기 못 받아들이세요? 자, 이 참나니 불성이니 하는 자리. 하느님 싸우지 마시고 아무튼 다 양심입니다. 양심. 여러분 안에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게 양심이 살아계신 걸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양심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느님. 사실 하나님 양심 자리에서 둘이 없어요. 거긴 하나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못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좀 더 진척된 얘기를 하기가 되게 난감해요. 그래서 한 5년간 이런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양심이 뭔지. 양심이 뭔지 합의가 안 되면 여러분 어제 100만이 모여도 서로 생각하는 양심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 국민이 과연 합심이 된 겁니까?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 달라요. 만약에 하나하나 캐물어 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안 나오게 돼요. 퇴진시킨 뒤에 어디로 갈 겁니까? 왜 퇴진을 시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가 옳으니까 우린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그게 나와야 앞으로는 어디로 갈 겁니까? 그 옳은 것을 구현하겠습니다. 요 말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 제가 기본 교육을 유튜브를 통해서 끝없이 지금 5년간 외친 거예요.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상식인데 요 얘기도 안 먹히시면 일반 국민이 더 나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요, 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깝깝합니다. 정치인은요, 더 알아들어야 될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정치인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 생각해보세요. 정치인은요, 국민의 양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월급을 주고 뽑은 사람이에요. 즉, 전문가여야 돼요.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은 뭡니까?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요, 그 전제가 뭐예요? 국민 이 마음에 이 전문가여야 되고 민심에 이게 민심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민심이죠. 그런데 욕심도 있죠, 우리는. 우리 에고의 마음. 내가 이 우주의 전부다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도 있어요. 그것도 민심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양심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연구해야 될 거는요, 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심의 본질이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요, 국민은 만족을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셔도요, 월급 올려준다고 계속 다닐 수 없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인격이 침해당하는 곳이 있어요. 못 있습니다. 차라리 나 귀농해서 자유 찾겠다 이런 말이 나올지언정 거기서 더 못 있겠다. 월급 덜 받아도 주니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게 다 뭐죠? 욕심이 충족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양심이 계속해서 찜찜함을 겪을 때요, 사람들은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가정이 파탄납니다. 예. 직장이요,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요, 한 회사가 무너져요. 그 직원들을요, 양심으로 합심을 못 시킬 때 그 회사가 무너집니다. 분열되면서. 그런 회사는요, 문화가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위기에도 무너집니다. 물론 윗대가리들은 살아남겠죠. 돈이 있으니까. 밑에는 다 떨어져요. 제가 잘못된 회사들 관행을 보니까요, 사고는 윗대가리가 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메꾸죠? 직원을 잘라서요. 그럼 그 직원들을 평소에 우리가 하나네, 너가 이 회사의 주인에 외치다가 딱 이득 앞에서 바로 자를 생각부터요. 그럼 그 한 사람을 자르면 그 직원의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짓을요, 겁 없이 해요.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아셔야죠. 회사도 욕심을 충족시키는 회사, 기업마저도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업마저도 양심을 돌보지 않으면요, 이 올바른 기업 문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정치는요, 정치는 주가도 양심해야 돼요. 기업은요, 이윤을 목표로 했죠. 애초에 욕심을 충족시켜 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뭘 하죠? 목숨 걸고 뭘 하죠? 국민들의 여러분도 모르는 숨어있는 욕심을 찾아내서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야 먹고 살아요.
자, 이것도 재미있는 원리입니다.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윤을 못 얻어요. 즉 기업들도 내 욕심 챙기겠다고 사업을 열어도요. 결국 보살도를 해야만 이윤을 얻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국민들의 욕심을 채워줘야 돼요. 심오하게. 국민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국민보다는 고객이 맞겠죠. 기업가들은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 나왔을 때 어땠어요? 내가 이런 걸 바랬나라고 쉽게 만족이 오죠. 생각지도 못한 만족이 올 때 감동합니다. 그런데 쓰고 보니 내가 진짜 뭔지는 모르지만 원했던 것들이에요. 내 욕망의 미세한 걸 잡아낸 거거든요. 자, 정치인은 반대로 뭘 해야 되죠? 애초에 이윤 목적이 아니죠. 우리가 월급 줄 테니 너네는 이윤 찾지 말고 뭐만 하라고 한 거예요? 국민 전체를 만족시킬 서비스만 연구해라. 그럼 그 국민의 이 욕심 만족은 기업이 주로 한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뭘 해야 되죠? 기업이 못 해주는 욕심 만족과 또 하나 더 큰 게 있어요. 양심 만족이. 무엇보다 정치는 국민들도 모르는 심오한 양심의 그 갈망을 찾아내서 만족시켜줘요. 이게 기업과 이 정부를 나눠서 볼 때요. 정부나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양심에도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정치인들은 항상 민심이 천심이다. 그때 백성 마음이 어떻게 다 천심이에요. 백성들의 그 추잡스러운 욕망이 어떻게 다 천심입니까? 민심이 천심이다 할 때 그 민심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양심이요. 백성 안에 살아 숨쉬는 양심 무서운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그건 하느님 마음이니까 즉 백성들 안에 살아 숨쉬는 양심이 하느님이니까 백성들 열받지 않게 하라는 거죠. 즉 백성들이 양심 때문에 열받지 않게 하라. 백성들이 만약 양심 때문에 열받으면 하느님이 분노한 거니까 너는 그 자리 얼마 못 지킨다. 민심이 너를 떠나면 천심도 떠나기 때문에 이 원리가 뭔지 아세요? 옛날 고대에는 민심이 지금 선거하는 거랑 똑같아요. 군주제도요.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민주제랑. 동양에서 군주제는요. 임금한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요. 그 왕조를 세습하고 하니까 지금보다는 그 권력이 많은 것 같죠. 들어가 보면요. 백성이 지지하지 않는 천자는 있을 수 없다는 게 기본 원리예요. 즉 투표를 안 했을 뿐이지 국민 전체 여론이요. 그 임금을 거부하게 되면요. 민심이 떠나면 천심이 떠난 거기 때문에 천자 자리라는 거는 1000명을 받아야 유지되는 자리인데 민심이 떠나면 천심도 떠나죠. 그럼 1000명이 떠나게 돼요. 그래서 그 왕조는요. 누가 쿠데타를 해서 장악해도요. 그 사람이 역적이 되는 게 아니라 민중의 리더가 됩니다. 동양은 그래서 항상 쿠데타 임금들이요. 성인군주로 추앙받던 곳이에요. 동양에서. 유교 경전에 위대한 은나라의 탕왕, 주나라의 무왕 다 쿠데타에서 성공한 임금입니다. 근데 왜 그분들은 훌륭한 성왕으로 불릴까요? 민심이 진짜 원할 때 민심의 백성들 마음속에 이 정권은 때려잡아라 하는 그 양심에 부응했기 때문에 그분은 성왕이 된 거예요. 같은 쿠데타도 민심이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 욕심에 만약에 하극상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역사에서 역적으로 기록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은요. 오로지 민심을 연구해야 돼요. 그 백성들의 마음 안에 욕심만 연구하지 마시고 욕심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의식주를 찾는 마음이 어떻게 안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든데.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힘들고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게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힘든 게 우리 고민의 태반인데 어떻게 이걸 무시합니까마는 그런 게 갖춰지더라도 더 근원적으로 양심이 만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건강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못 느껴요. 정치인들은 이거는 경제인들이 신경 써주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경제인들도 신경 씁니다. 양심, 이왕이면 양심적인 기업으로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양심으로 뭐 짓습니다 하는 수준의 광고를 얼마나 합니까? 그게 먹히잖아요. 사람들은요, 기업가한테도 양심을 바라는데 정부한테는요, 당연하죠. 그건 그 짓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 그러면 정치인들이 뭘 연구해야 됩니까? 양심 연구. 국민들도 모르는 양심까지 찾아내야 돼요. 기업인들이 목숨 걸고 욕심을 연구하듯이 정치인들은요. 지금 민심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민심은 이 정권의 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다. 그럼 정치인이 나서서 거기에 대한 창조적 해법은 정치인이 찾아야 돼요. 국민이 찾을 게 아니고. 왜? 그러라고 월급 줬으니까. 우리가 왜 돈을 주고 맡겨요? 그러면 해법도 못 찾아. 국민이 보세요. 국민이 조금 표정이 안 좋아질 때 제대로 된 서비스맨이랑 어때야 돼요? 이런 게 불편하시죠? 자, 그러면요. 이런 해법이 있습니다. 핸드폰 가게만 가도 여러분 여러 가지 해법을 지시줍니다. 거기 분들. 대단해요. 여기 안 되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봅시다.
그런데 정치인이 이런 걸 안 하고요. 기다려요, 국민이. 국민이 이제 큰 소리 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월급값 하고 있냐는 거죠. 밥값 하고 있냐는 거죠. 국민들의 양심이요. 답답하다 집단이 모여서 소송을 하겠다고 항의할 때까지 기다려요. 이 서비스 담당자들이. 항의를 하는데도 정확히 못 들어요. 문제는. 항의하는 거라도 듣고 정색하고 빨리 다시는 이 불만 제기 안 할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끝나겠죠. 그때도 또 눈치를 못 챕니다. 지금 이 수준이 정치인. 항의를 100만이 모여서 하는데도 제가 볼 때 정확히 읽어내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정치인들이. 국민은 할 몫을 했어요. 문제는 정치인의 몫이라니까요. 국민은 할 몫을 했는데 제가 봐서 어제 이 현장에서 봤을 때 국민이 이 정도 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거예요. 국민의 의사표현 하신 거예요. 문제는 대통령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야당 지도자들도 말귀를 알아듣고 있는지가 궁금하니까 제 국민들이 답답할 것 같아요. 제 국민의 심정을 대변해 보는 겁니다. 저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답답하다는. 이 답답함의 근원이 뭘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 외칠 거 다 했고 국민이 할 수 있는 어제 전국에서 버스 대절해서 오느라고 고속도로 사진 보셨어요? 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는 뭐 단군이래 뭐 늘 단군이 들먹이지만 뭐 단군 때를 본 적이 없어서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그 정도로 현재 우리가 아는 역사적으로는 이 정도가 없다 하게 했는데 국민은 이 정도를 했고 전 세계에서 한국 국민 그 100만이 모여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는 거 보고 놀래시는 거 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한 게 그냥 전 세계 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건 좋은 일인 게요. 이탈리아 회원분한테 소식이 계속 와요.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아는 만큼 계속 TV에서 보도를 해주기 때문에 다 알아요. 몇 시간도 아니라 계속 해준대요.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을 줄이야 우리가. 근데 대통령 그렇게 뽑았다는 것에 충격을. 근데 애초에 지금 너무 놀라실 건 아닌 게 애초에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 삼았다는 것에 이미 국격은 떨어졌었대요. 우리는 몰랐지만 이미 그때 국격이 떨어졌대요. 우리가 어디 독재 정권 딸이 왕 됐다 대통령 됐다 그러면 아이고 저 나라도 오죽하네 이 정도 시각은 이미 받았다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친 거죠. 근데 그 양반이 사실은 꼭두각시 노름을 했다 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놀리고 있죠. 대만에서는요 막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정말 보고 있으면 창피해 죽고 싶게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이때다 하고 막 우리나라 놀리시는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국격을 그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이번 사건은 어제 그 시위를 또 계속 보도하더래요, 이탈리아. 그래서 그 전에 만나면 너희는 그렇게 명품 좋아하는데 대통령은 짝퉁이냐 이런 신랄한 욕을 다 들어야 했는데 관심이 많으니까 또 이탈리아 분들이 계속 괴롭히시나 봐요. 그분들도 한국인들 같은지 자꾸 와서 괴롭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어제 그 이후로는 보고는 다들 놀랍다. 신기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국격 다시 국민이 올려놨어요. 지금 물건을 못 팔아먹어요. 이렇게 창피해서는 여러분 나라 망합니다. 나라 CEO가 그러고 다니면 망해요. 회사로 생각해 보세요. CEO가 밖에 나가서 좀 망발만 해도 여러분 물건 안 팔리는데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보세요. 그래서 국민이 100만이 어제 움직였죠. 국민들이 그렇게 나서 주셔서요. 국격 올려놨어요. 지금 이건 바로 과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우리가 높게 평가해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것까지는 다 좋은데 우리가 원했던 과보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개선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의 양심 서비스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욕심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심오하게 만족시켜줘야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에 제일 선봉에 서 계시는 정치인들이 국민 요구를 읽어내고 있을까?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죠. 여기서 또 무슨 자판을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실까? 이게 걱정돼서 국민들이 못 믿겠는 겁니다. 그래서 찜찜한 거고. 그래서 나라도 가야겠다고 해서 어제 100만이나 모인 거예요. 정치인들은요, 통감하셔야 돼요. 나를 못 믿어서 이렇게 모였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되는데 대통령 탓만하고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대통령이 이상하면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국민들이 왜 열받는지 아세요? 문제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잡고 있지 못하는 정치인들 전반에 화를 내고 있는 건데 살짝 국민 편에 서서 저 사람 보소.
그 전까지 거기서 이득 빨다가 아니면 그걸 방치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다가 국민들이 열받으니까 금방 국민 쪽에 갑자기 서가지고 같이 신나게 지적함으로써 자기 죄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게 뭘 하셔야 될지 지금 정치인들이 뭘 하셔야 될지 좀 자각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민들도 모르는 숨겨진 양심을 찾아내서 심오하게 국민들이 이런 대접까지 받을지 몰랐네 하게 만족시켜 주는 게 정치인이 할 일. 이 우리가 세금 내서 운영되는 모든 공기업이나 이 공무원들도 다 똑같은 걸 지향해야 돼요. 공기업이 수익 냈다고 자기들끼리요 보너스 주고 파티를 열고 있더라고요. 공기업은 수익 내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기업들이 신경 쓰지 않는 국민의 욕심과 즉 국민의 어떤 삶에 꼭 필요한 그 욕망 충족과 그리고 심오한 양심 충족을 바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런 국민연금도 운영하고 공기업도 다 돌아가고 정부도 돌아가는 이 양반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자기들이 왜 거기 있는지를 몰라요. 거기서 성과 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과를 자축해야 되나요? 우리가 고생해서 국민들 삶이 이렇게 나아졌다로 자축해. 그게 최고의 성과입니다. 개념이 상실하고 가고 있어요. 이게 자본주의, 우리나라를 자본주의의 한 회사로 보더라도 당연히 그래야 될 일입니다. 그 부서들이 담당할 일은요, 국민들의 서비스 개선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제가 정치 얘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얘기가 다 빠지고 얘기를 하면요, 또 똑같이 우리는 100만 아니라 1000만이 가서 저기서 항의를 해도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항의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뭐 이제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 있죠. 5만 원씩 받고 어제 빨갱이들이 5만 원씩 받고 이렇게 사람 모았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요. 또 간첩이라고 보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국민 95%가 지금 지지하지 않죠. 95%가 지금 이런 퇴진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뭐 내려와라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서비스에 불만을 제시했죠. 근데 그런 서비스 불만 제시하는 사람들이 다 빨갱이라면요. 제가 볼 땐 여기는요. 빨갱이 국가예요. 그러면 그 소수가 간첩입니다. 제가. 그 지적을 하는 분들이 빨리 이 나라를 떠나셔야 돼. 지금 여러분 빨갱이 국가에 살고 계신 거예요. 자꾸 왜 다 빨갱이만 보이지?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계신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지금 빨리 여기는 이미 공산국가가 됐으니까 빨리 이 나라를 떠나시길 권해요. 여기서 뭐 외롭게 투쟁하지 마시고. 주변에 왜 다 간첩이지? 5만 원 받고 나온 사람이 100만 명이면 지금 우리나라는 끝난 거예요. 제가 그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 나라는 이미 적화 통일이 됐든가 뭐 끝난 겁니다. 빨리 떠나시라 이 나라를 지금. 본인이 아니 모기밭에 가서 왜 이렇게 모기가 많지 하는 거랑 똑같죠. 지금 여기가 지금 그분들 눈에 다 빨갱이로 보인다는 거는 그분이 심각하게 잘못돼 있다. 더 웃긴 건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북한이 몇 월 며칠에 지령했대요. 좀 수상합니다. 그분들 뭔가 왜 지령을 그분들이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수상해요. 우리도 모르는 걸 그분들이 받고 있는지. 그러면서 뭔가 간첩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자꾸 북한 지령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국에. 몇 월 며칠 뭐 모이라고 했다. 언제 뭐 하라고 했다. 제가 그분들 좀 수상합니다. 그분들 입장을 존중해 봐도 수상하고 그분들이 하는 짓도 수상하고 이런 거 이 지당한 거를 왜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지도 답답하다니. 국민들끼리 얘기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정치인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요. 모호한 얘기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몸 아프신 거예요. 병원 오셔서 이 얘기 해주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뭐 짤 건지 뭐 할 건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왜 병 걸렸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면 여러분 치료법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누가 치료해 주겠다고 덤비는 양반들 다 돌팔이들입니다. 이 원리도 모르시면서 떠드는 양반들은 치료가 될 리가 없어요. 뭐 보면 아시는지 아세요? 역사책 사서 한번 보세요. 지난 2000년간 치료가 제대로 된 적이 몇 번이나 있나?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계세요. 역사책에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주장하는 얘기는 역사책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지 못한 얘기들일 거예요. 그럼 좀 반성을 하셔야죠.
청와대를 가서 만약에 뒤집었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역사책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신나게 단두대 날리다가 또 다시 괴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리 보고 움직이시자는 거죠. 단 멀리 보되 또 멀리 보자니까 지금 가만히 계신 정치인들이 있어요.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멀리 본다는 건요. 멀리 보자는 것까지 국민하고 소통해 가면서 멀리 보자고 얘기하셔야 돼요. 본인 혼자 멀리 보고 계시면 그분은 아닌 거예요. 국민하고 소통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런 분들 실드 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멀리 보시느라고 그렇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치인은요. 자 보세요. 전쟁터 나갔는데 장수가 안 보여요. 지금 멀리 보고 계시느라고. 안 보입니다. 아니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퇴각할까요? 물러날까요? 칠까요? 이해되시죠? 전쟁터의 장수로서 스스로 자처하시려면요. 매 순간 국민들을 리드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들의 타오르는 양심을 왜? 국민들은요. 자기 욕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큰 그림, 국민 전체를 위하는 양심을 계속 정치인들이 환기시켜줘야 돼요. 국민의 리더라면. 이해됐어요? 정치인이 할 일은요. 국민들마저도 놓치고 있는 양심의 그런 은밀한 부분을요. 드러내가지고 너희 지금 각자대로 큰 소리 치지만 사실 이걸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럼 국민이 어떻게 알았냐. 딱 그건데. 그게 되면 내가 흡족하겠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흡족하겠다. 그 제시를 누가 해야 돼요? 정치인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창조적 해법도 누가 제시해요? 정치인이요. 국민들한테 의견은 들어야죠. 왜냐? 국민 양심이 만족해야 되니까. 국민의 현 역량도 알아야 돼요. 왜? 현 역량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해야 되니까. 이 뭐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세요? 여러분 양심 분석에서 여러분 혼자 놀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양심은 미약한데 자, 왜 미약하냐? 에고는요. 자기 위한 마음, 욕심을 주로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이 양심이요. 끝없이 또 자기 의견을 내요.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에고를요. 양심에 공명시켜서 기특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나를 넘어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요게 이 작용에서의 양심입니다. 우리 본체로서의 양심은 하느님이고 참나고 이거는 신성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현장에서 욕심과 양심이 투쟁하는 그 양태에서의 양심은요. 지금 에고의 영역에서 나타난 양심이에요. 그럼 이 양심은 미약하단 말이에요. 이 양심은 미약하니 뭐니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면의 뿌리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 뿌리가 미약하게 느껴지느냐? 에고에서 소리가 약하다는 거죠. 에고에 와서 소리가 약해요. 욕심이 더 강해요. 에고는 내 위주로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도 양심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월호 사건 보면 불쌍한 거고 그걸 처리를 잘못한 거 보면 내가 분노하는 거. 사랑이니 정이니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 이 양심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사단은 본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미 싹단자예요. 싹이 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싹이 났어요. 측은한 감정이 이미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 욕심하고 측은한 감정이 싸웁니다. 불쌍하다는 거랑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 데랑 이게 충돌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양심이 51%를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욕심과 양심 간의 51%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양심을 따르자는 마음하고 내 욕심대로 하자는 마음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나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뭐 하나 집으려고 할 때 영화를 봐도 나오죠.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하죠. 그거 네 거 아니잖아. 그때는 그 천사는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에고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양심이에요. 이 양심은 오염될 수도 있어요. 에고 영역 안에 이미 들어왔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 싹을요 잘 배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수하게. 에고가 이걸 왜곡시키지 않게.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서 양심의 소리, 천사의 소리 있어요. 또 악마의 소리 있어요. 그런 거 뭘 신경 써. 저 사람보다 네가 갖는 게 훨씬 이게 유리할 거야. 이 우주를 위해서도.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어느 쪽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선의 길을 가기도 하고 악의 길을 가고. 자, 보세요. 한 마음 안에서 처음에 이 싹은 얼마나 미약할까요? 이 양심하자는 게. 욕심이 강성한 이 인간의 마음에서 작은 양심의 싹이 올라와서 양심대로 해보자는 생각 처음에 할 때 여러분 마음에 1%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도 이걸 누군가 꼭 해줍니다. 천사 같은 존재가 이걸 해줘요. 즉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내면에 여러 이 생각들 중에 양심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여러분 뭐라고 해줍니다. 여러분한테 따끔한 말을 해줘요. 여러분이 이상한 결정하려고 할 때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즉, 그 양심의 싹이요. 보세요. 단 1%라고 해도 이거 대단한 건 게요. 대단한 건 게, 양심이, 내 마음 안에 양심이 원하는 걸요. 난 잘 몰라요. 원하는 걸 대변해 준 겁니다. 지금 그거는 찜찜하지 않아? 그거는 왜 찜찜하냐면 이러이러해서 찜찜하지 않아? 내 양심, 쉽게 무시할 수도 있고 보이지도 않은 그 양심을요. 누군가 내 마음 안에 여러 생각들을 다양한 다수로 보자면 그중에 누군가 한 생각이 해주는 거예요. 그건 이래해서 찜찜하지 않아? 그 생각이 딱 머리에 떠오르고 나면 바로 무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욕심이 강하면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이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50%를 넘어가면서 여러분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욕망에 빠질 유혹을 당했지만 이겨내시고 극복해요. 지금 이걸 사회 전체로 한번 봐볼래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국민들이 각자 자기 욕심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미묘한 양심의 소리를 정확히 캐치하고 다수의 다른 생각들한테 얘기하듯이 다수의 다른 민중들한테 이래야 되지 않고 얘기해주는 이 역할을 누군가 해줬으면 해서 여러분이 돈 내고 맡긴 게 정치인들이라고. 역사적으로. 이해되세요? 그게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치인은 이 1000명을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요, 백성들한테 정확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너네 사실 지금 되게 힘들지? 이래서 힘든 거야.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면, 내가 취직이 안 돼서 힘들고 뭐가 안 돼서 힘든 줄 알았는데, 즉 욕심이 단순히 충족 안 돼서 힘든 줄 알았는데, 공부가 안 돼서 힘든 줄 알았는데,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가 안 되나 보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해봤자 이 사회에서,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나는 결국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누군가 이 얘기를 해주면 깜짝 놀랍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양심의 소리예요. 너의 양심에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너 지금 정확히 못 잡고 있지.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요, 생계에 바쁘다 보면 자기만의 문제에 빠져 있다면 자기 양심의 소리도 못 듣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항상 양심 성찰을 하면서 자기 양심을 통해서 연구해야 돼요. 자기 양심의 전문가가 안 되면서 어떻게 국민 양심까지 읽어냅니까? 자기 양심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리더로 올려놓으면요, 국민 전체의 양심을 읽어내요. 양심의 소리는 늘 똑같으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하는 그 소리가 현 국민들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울리고 있는지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래서 창조적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들 불만이 사라질 거고 뭔지 모르게 이 인생이 살만해질 겁니다. 그걸 정치인이 해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 마음 안에서 1%의 양심의 소리, 그 역할을 정치인이 원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런 명분으로 항상 정권은 잡지만 안 해주죠. 그러니까 이 1%를 누가 맡아서 했나요? 보살들이요, 선비들이요, 군자들이요, 양심 지킴이들이 역사적으로 해온 겁니다. 철학자들이. 대변한 거예요. 우리가 월급 주고 권력까지 준 사람들이 안 해주니까 민간에서 해결하자고 나온 게 사실은 그런 이 종교인들, 철학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심 지키자는 이 소리가 약해지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율곡이 뭐라고 썼냐면 선비는 나라의 원기다. 면역력의 담당자라는 거예요. 선비는 나라의 원기다. 요즘 말로 할까요? 양심 지킴은 이 나라의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양심을 무시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즉 양심 지키자는 사람들 목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선비들이 사라지고 있다. 진짜 선비들이 사라지니까 조선도 망한 겁니다. 선비들이 살아있을 때는요, 나라의 임금과 나라 장수들은 도망가도요, 선비들이요, 의병장이 돼서 나갔습니다. 백성들 끌고 나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면역력이에요. 즉, 외적이라는 밖에서 이런 나쁜 병균이 침범했을 때 늘 그동안 권력 누리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멀리 발가락 끝에 침범하면 바로 머리 이쪽 끝까지 도망간 거죠. 나라로 치면요. 나라의 몸을 나라로 치면. 그때 누가 나가서 싸웠나요? 자기 온몸을 던져. 우리 몸의 생명을 담당했던 그 의병들입니다. 그 양반들이 양심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의 양심 전문가가 얼마나 있느냐가 그 나라의 이 면역력이고요. 그 나라의 이 건강 정도를 좌우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51% 주장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 나라 살리자는 겁니다. 이 역할을 나라에서 안 하면, 정치인이 안 하면 국민이라도 해야 돼요. 이거 피곤한 일이지만 해야 돼요.
국민들이라도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100만 모이신 그 국민들한테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양심으로 무장합시다. 이 일순간에, 왜냐? 국민들이 한순간 양심에 타올랐다고 해도요,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자신들의 욕심에 함몰되다 보면 금방 분열이 오고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양심이 발동했을 때 당신들이 지금 양심 때문에 나온 거고 그 불씨를 잘 지켜내야만 정치인들도 다 이 제기능을 할 거고 우리가 국민들마저 양심을 저버리면요. 국민들도 양심을 저버리고 자 보세요. 나라 망할 때 징조입니다. 국민들의 양심이 식어버려요. 자, 조선이 한 500년 오면서 얼마나 많이 반란도 하고 정부에다 시위도 했겠어요. 요구를 했겠죠. 안 들어줘요. 양반 사대부들이 안 들어줘요. 왕이 안 들어줘요. 마지막 가면요. 국민들이 식어버립니다. 이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번 타오르는 게 이제 동학농민운동 때 타올랐던 거죠. 그 전에요. 이미 그거 제압되고 나서는요. 완전히 식어버려요. 그럼 나라 망한 겁니다. 마지막 한번 타오른 거예요.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놀란 게 국민들이 그렇게 착취당한 것도 정치인하고 양반 사대부한테 뭐 하나 항의하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요구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노예 상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때쯤 망한 겁니다. 이리시죠. 정치인들이요. 자, 정치인들이 이 국민도 모르는 양심을 만족시켜 줄 때 여러분 세종대왕 같은 정치인이 나왔을 때죠. 태평성대가 옵니다. 국민들도 몰라요. 지금 한글이 필요하다는 거 몰라요. 뭔가 답답한데 이 글이 한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세종대왕이 뭘 만들었나요? 한글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정치인이 할 일이에요. 뭔가 답답한. 세종대왕이 뭘 봤냐? 의식주 문제 해결하려고 농사직서를 배포했는데 한문이에요. 폐륜 사건이 나서 상강행실도를 배포했는데 한문이에요. 국민들이 왜 이렇게 국민들 중에 이렇게 범법자가 많이 나오냐 알아보니까 한문을 모르니까 아무데나 사인을 해서 결국 이 양반들이 글자 모르는 양반이 죄인들이 돼서 처벌을 받고 있어요. 국민들이 무고한데.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을 접하면서 세종이 문자가 필요하다는 걸 읽어낸 겁니다. 그래서 창조해낸 거예요. 창조적 해법으로 문자를 제시한 거예요. 이게 꼭 한글을 못 만들었더라도요. 그 사정을 실감나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서 해법을 찾자고 하는 말만 해줘도 그분은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도 그래요. 국민들한테 정말 멋진 해법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세요. 국민들 현재 이것 때문에 짜증나시죠?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답을 찾아봅시다 하는 그 정치인이요. 그 양반이 진짜 이 국민의 리더입니다. 이순신 장군 어땠나요?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할 때 거북선 만들고 있었습니다. 찜찜한데? 찜찜한데? 내가 이 역할 맡아 국민들한테 이 받은 세금으로 이 월급 받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내 역할에서 할 수 있는 거 찾으니까 뭔가 이렇게 무기라도 더 외적에 대비해서 무기라도 더 개량하고 군사훈련도 더 열심히 하자. 그러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 국민들도 그때 국민들도 말렸을지 몰라요. 아니 뭔 난리 난다고 왜 우리를 동원해서 거북선을 만들게 하느냐라고 짜증냈을 수도 있죠. 당시 군인들이나 민간인들이. 그래도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국민들 욕심 충족시켜주는 게 민심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욕심 채워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건 공익을 해치는 거다 하면 안 그걸 들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 공익이다 아니다는 결국 양심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은 항상 양심 전문가여서 사익과 공익 간의 정확한 균형 같은 거를 누구보다도 잘 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32살에 쓴 대학 인간의 길 열다 책 보세요. 역지사지 전문가인 군자들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진출해요. 공익과 사익의 이익 형량을 해가지고 약육강식주의자들이 농단을 부리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야만 진정한 이 사람 사는 민주주의가 올 거다. 국민 대접, 주인 대접 제대로 받는 민주주의 올 거다 써놨습니다. 제 생각이 변한 게 없어요. 지금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도 제가 아무리 양심을 더 연구해보고 실험을 해봐도요. 그 이상의 답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리더를 뽑아야 되고요. 이런 리더가 현재 없으면 여러분들이라도 민간 차원에서 각성해서 이게 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민주 세상인데 왜 안 돼요? 권력이 국민한테 있는데 민중한테 있는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연구를 하셔서 국민들의 단합된 목소리로 양심 분석을 하시면 단합된 목소리가 나와요. 세세한데 국민 개개인의 어떤 이익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지켜라. 그래야 우리가 숨통이 트이겠다. 더 우선적으로 정치인들한테 지금 현 대통령한테 바로잡을 거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 바로잡을 때까지 지켜보겠다. 항의하겠다. 시위하겠다. 강력히 나가지 않으면 말 듣겠냐는 거죠. 국민들이 100만 모인다니까요. 안 나온다던 정치인들까지 나와서 어제 앉아있더만요. 참 멋쩍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 그분들이 국민의 양심을 선도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선도하니까 뒤따라 나와 계신 그분들 얼마나 밥값 안 하는 분들로 보이겠어요. 국민들 눈에. 이 원리를 알고 비판하시라는 겁니다. 정부를 욕하건 대통령을 욕하건 이 원리를 너희가 어겼고 심각하게 지금 대통령은 이 역할 자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려도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분은 빨리 내려오시라는 거예요. 일단 뭐 말이 안 통하면 내려오시라.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주어 수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무리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대화를 시도해 본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내려오시고. 초등학생도 어제 얘기하더만요. 자괴감이 그렇게 들고 하시면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감당 안 되니까 자괴감이 들죠. 내려오세요. 문제는 이거예요. 대통령이 자괴감 든다고 했지만 우리가 볼 때 심각한 점은 그 자괴감이라는 건 개인 욕심에서 나온 거지. 대통령이 이런 대접받다니에서 나온 자괴감이지 지금 자신의 역할을 못해서 나온 자괴감이 아닐 겁니다. 자신의 역할이 뭔지 모르시는 게 분명하니까요. 왜냐? 그 역할을 수행하신 분도 다른 분이고 이분이 아실 내용이 아닌 거예요. 현재. 그게 다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빨리 내려오라는. 어제 내려오고 나서 뭐 대안은 있나요? 하고 제 페북에 누가 달았는데 범죄자 처벌하는데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죄를 졌으면 일단 책임지는 거죠. 대안은요, 그 다음에요, 다 나오는 거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어떻게 어떤 회사가 CEO가 죄를 저질렀다. 그럼 빨리 그 원래 정해놓은 원칙대로 빨리 내려와야 할 일이면 내려오면 그만이지. 대안을 내가 내려가면 대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CEO를 여러분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너가 내려오는 게 대안이야. 빨리 내려와. 이거죠. 너 내려오지만 지금 여기 회사는 파티가 벌어져. 내려와. 그러니까 너가 내려와 주는 게 대안이야.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엉뚱한 계산을 자꾸 하시고 있는 게요.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한테 양심만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걸 알아요. 이 얘기 또 들으시면 양심하면 눈이 풀리실 것 같아요. 왠지 정치인들 지금 누구라도 앉혀놓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다 적은데 양심하면 와닿지가 않은 거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얘기인데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어떤 분들 보면 또 어느 당에 아주 치우친 분들 이 얘기 드리면 화냅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에서 지자는 거냐. 제가 창당해 보려고요. 너가 창당하면 야권표 갉아먹는다. 하지 마라. 지금 이런 논리, 지금 제가 제대로 얘기하면 이런 욕 들을 게 뻔해요. 지금. 발목 잡지 마라. 보수가 우습냐. 보수가 그렇게 녹록하냐. 이기기 힘들다. 가만히 있어라. 뭔 탄핵이고 나발이고 가만히 있어라. 탄핵을 제가 얘기하는 건요. 탄핵을 국민이 요구해야 돼요. 왜? 그래야 국격이 올라가요.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국민은 요구해야 돼. 왜? 범죄가 드러났으면 처벌을 요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범죄가 드러났는데 처벌을 요구를 안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처벌이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정치인들이 연구하셔야 할 일이에요. 국민은 탄핵을 요구할 테니까 정치인들이 창조적 해법을 제시하세요. 근데 국민들더러 탄핵 요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는 게 지금 우리 대선에 불리하니까 하지 말라고. 어차피 현실성 없다고.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서비스가 엉망이라 항의를 하려고 했더니 변호사가 오더니 어차피 요거 못 이겨요. 일단 요거는 빼고 갑시다. 소송할 때. 중요한 거 다 빼고 나면요. 딱히 소송거리가 없어져요. 나중에. 그럼 걸어봤자 어차피 저 사람은 별로 벌을 안 받을 걸로 걸 겁니다. 그럼 이 양반이 내 변호사 맞나 싶죠. 즉 내 양심을 대변하라고 고용했더니 똑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양심을 죽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1차 책임을 지고 이 해체를 하든 퇴진을 하건 다 하셔야 되고 야당은요. 지금 이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전에 여당을 견제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을. 지금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뜻을 선도해야 되잖아요. 대변 정도가 아니라 끌고 가야 돼요. 사실 그러라고 돈 준 거니까. 여러분이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여러분 입만 보고 있어요. 변호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말아요. 그러면 아니 전문가가 아시잖아요.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하면 너무 힘든 길이고 막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저쪽 편인 거.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의심나게 행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당선 신경 쓰지 마시고 국민 양심 한번 충족시켜 보세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드리는 조언입니다. 저는 과거는 항상 묻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과거에 잘못 살아온 걸 핑계대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실 수 있으니까. 제 얘기 들으셨으면 제 얘기 좀 돌려서 들으셨으면 국민이 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거를 충족하는데 온몸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어보세요. 엄청난 결과가 기다릴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안 걸어요. 이거를. 제가 볼 땐 그분들은 이해는 돼요. 그분들은요, 수많은 투쟁을 해봤죠. 그분들은 마음이 쿨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별거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귀한 게, 국민들은 계속해서 터져도 계속해서 뜨겁게 일어나죠. 왜요? 내 문제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내 문제니까, 요거 해결 안 되면 나 못 사니까 일어나는데, 정치인들은, 대변인들은 사실 살만하기 때문에 고객님 너무 흥분하셨다. 어차피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이런 소송 30년 해봤는데요. 별로 이긴 적 없어요. 다른 변호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을 몰고 가는 게 옳으냐는 거죠. 실력이 안 되면 좀 연구를 하세요. 좀 산에 가서 정치인들 지옥 훈련이라도 좀 하고 오세요. 집중적인 양심 훈련이라도. 양심 성찰 100일 쓰기. 서로 상대방 신랄하게 까주기. 뭐 이런 거라도 해서 100일 후에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 양심만 받들겠다 하고 한번 변해서 내려오시면 그 100일의 투자 아깝지 않을 겁니다. 이후 본인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분들은 진정한 민중의 리더가 될 거고 우리는 진정한 리더를 만나서 행복할 거고. 주인 대접 받으니까 행복할 거고. 이게 지금 언론전 얘기로 들리세요? 저는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철학에서 바로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민주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인간학을 열었을 때 그 대학에서 가르친 게 원래 뭐죠? 천하를 다스릴 인재 키워내는 학교예요. 대학은. 우리나라 성균관이 그렇습니다. 성균관 나오면 정치에 진출하는 거죠. 즉 정치하는 사람 키우는 학교에서 왜 첫 시작부터 양심을 개발해서 자신의 양심을 밝혀서 남의 양심까지 다 밝혀서 모두가 다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인재로 키우겠다 하고 건학 이념을 세우고 들어가나요, 대학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게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철학학당이거든요, 성균관들은. 왜 철학을 가르쳤을까요? 자기 양심을 개발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국민 양심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욕심 만족시켰다고 덤비죠. 이런 분들 더 무섭습니다. 내가 돈 버는 법을 아니 국민들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올라온 대통령들 제일 무섭습니다. 왜? 양심 훈련은 안 됐는데 돈 버는 법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까요?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 제대로 벌고 튑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게 철학 무시하다가 이런 일 당하는, 양심 무시하다가 이런 일 당하는. 그 사람의 양심 수준을 봐야죠. 양심 교육이 안 됐으면 그 양반은 자기 돈 버는 법의 전문가지 어떻게 국민 돈을 벌어줘요, 그분이. 그런 걸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분이 그렇게. 요거 연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치인을 뽑을지 국민들 중에 정치인이 좀 나오세요. 지금 현 정치인 못 믿겠으면 나와서 하세요. 그분들 다 국민이에요. 국민 중에 일부가 나섰는데 영 서비스가 신통찮다. 그러면 하나 또 서비스 업체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큰 여당, 야당이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금 이건 시장으로 치면 독과점입니다. 독과점 시장에서요. 작은 영세 단체들이 이제 진출해요. 기존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이제 샤오미 같은 데가 진출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서비스 좋으면 여기가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뭐라고 하죠? 야, 우리 아니면 여당한테 지는 거야. 우리가 진보의 대표야. 우리를 만약에 안 뽑으면 보수한테 져. 그러니까 너네들 까불지 말고 우리를 지지하도록 해 하면서 계속 삽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이게 답답한 이유예요, 여러분이. 이해되세요? 제가 만약에 창당한다고 그러면요. 아마 거기 지금 민주당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니고 너 나가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까불지 말고. 우리한테 몰아줘 표. 그걸 깨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 논리에 끌려가니까 계속 이 두 업체가 해먹고 있는 거예요. 당명 바꿔가면서 계속 해먹고. 업체명만 자꾸 바꿔서 서비스는 이 양반들이 독점하고 더 개선도 안 되는데 항의를 해봤자 둘이 서로 공생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니고 너네 쟤 못 이겨. 서로 이 논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까 국민들 서비스가 개판이죠. 시장이 지금 거의 독점 시장에다가 거기 이 양대 두 그룹이 다 해먹고 있는데 여러분 항의도 제대로 못해요. 항의했다가 여러분 역적돼요. 지금요 저기 여당한테 불리한 소리 하면 바로 빨갱이 소리 듣죠. 야당한테 조금만 불리한 소리 해보세요. 제가 창당만 한다고 해도 새누리에 아마 뭐 저기 새누리에 뭐 뿌락진 이런 소리 바로 나올 겁니다. 야당 표 갉아먹으려고 저것들이 이상한 양심이란 논리 들고 나왔다. 그 소리 전 들을 각오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는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짓을 하면 이 욕 듣게 돼 있어요, 지금. 어제만 해도 저희 양심이 답이다 들고 서 있었더니 어디 노조 측에서 와서 그거 치우라고 뺐더만요. 그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 있었나요? 현수막에. 양심 정권 창출, 박근혜 정권 퇴출 써 있었는데도 와서 그걸 치우라고. 여기가 우리가 집회 다 허가받고 하는 여긴 우리 땅이니까 너희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양심이란 말도 못 받아들이십니다. 진보라는 분들이. 어제 막 욕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도 바로 그래도 자기들 생각에도 말이 안 되니까 몇몇이 뛰어와서 사과하고 그냥 갔는데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 이 퇴출을 주장하는데도 양심을 왜 주장하지? 이 새끼들 아닌가? 이거 좀 이상한 애들인데 하고 덤비신 겁니다.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여기서 여러분 양심이 만족되길 원하십니까? 양심 만족 원하시면요. 지혜로운 판단을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이 승리하는 역사를 써가시고요. 여러분 삶에서. 그 똑같은 원리로 이 사회도요, 운영되고 있으니까 사회에서도 양심 세력을 지지해 주세요. 진보, 보수 따지지 마세요. 제가 봐서는 똑같아요. 양심적인 사람, 지금 양심적인 사람 편들어 주세요. 이 사람도 1분 뒤에 또 헛소리 할지 모릅니다. 사람 못 믿어요. 여러분 못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생각이 1분마다 바뀌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양심적일 때, 기특할 때만 지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걸 빼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안 빼주니까 이 양반들이 너네 나 아니면 저기 보수 이길 것 같아 하고 까부는 겁니다. 이 업체가. 서비스 개판이면서 항의를 하면요. 우리라도 있는 게 다행인 줄 알아라 하고 지금 배짱 튕기고 있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아니 이 좋은 시대에 왜 못하냐는 거죠. 왜 이것도 하나 못 바꿉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도 잘해요. 문화도 막 이런 인재들도 많아요. 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그 가능성들이 많은데 정치가 다 죽여놓고 있어요. 체육계를 죽이고 문화계를 죽이고 경제계를 정치가 다 죽이고 있는데 이 양반들은 사실 참 자기들이 뭔 짓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수준에서 계속 사실 건지 업그레이드 시켜볼 건지. 여기 여러분 삶을 개선해 보려고 오신 곳이죠. 여러분 제가 드린 답은 양심이었죠. 사회를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답은 양심입니다. 양심 세력을 키우지 않으면요. 우린 영원히 이런 짓 당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요. 진보와 보수의 싸움은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거는 국민의 피해로만 돌아갔어요. 그런데 안 해본 짓이 있어요. 한 번씩 태평성대가 날 때 왜 났는지를 연구해보세요. 세종이 나왔고 이순신이 나왔을 때 국민들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주인 대접 받았습니다. 뭘로 입은 거죠? 양심적인 사람을 리더로 올렸기 때문에 그 재미 보신 거예요. 이 정도 머리는 있으셔야 돼요. 당장 재미 보자고. 또 양심적인 사람 뽑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다가 전날 아파트값 올려주겠대 해서 또 가서 탁 찍고 오고.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분 아파트 사라고 자꾸 부추기는 게 여당이 결정적일 때 아파트값으로 여러분을 다 인질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안 찍으면 그 감당 못할 걸 하면 여러분 가서 또 찍어야 돼요. 다 한 수 한 수 그 양반들이 놓는 포석에 놀아나는데 그게 욕심 정권이 하는 일입니다. 욕심 정권 퇴출하고 양심 정권 창출하기 전엔 여러분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그 짓 당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더 얘기하려고 해도 더 얘기하면 더 이제 제가 욕먹을 것 같아서 왜냐면 오늘은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라 제가 수위 조절 안 나가는 거면 제가 요거 녹화하지 마세요 하고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지만 여기서 참겠고 저는 이 두 원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이 대단한 겁니다. 옛날 순임금이 자기 다음 CEO한테 천자자리 넘겨주면서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양심은 미약하고 욕심은 위태위태하니 양심, 요즘 말로 하면 양심을 51% 만들어라. 그러면 중심 잡을 수 있다. 이 얘기만 딱 해줍니다. 그게 꼭 임금 마음 관리 잘하라는 얘기 같지만 천하 관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해준 거예요. 천자들끼리
정권 넘겨주면서 그 한마디 노하우로 가르쳐줍니다. 늘 깨어서 양심 51% 되게 만들. 만약에요, 국회의원들이 다 양심 지킴이고 보살이고 선비라면요, 어떻게 될까요? 홍익학당한테 만약에 국회를 맡기면요, 저희는 잠 안 자고 국회에 모여서 밤새 수도하면서 양심 성찰할 겁니다. 혹시 지금 국민들한테 찜찜한 거 한 거 없는지, 국민들이 찜찜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챈 거 없는지, 찜찜하다고 하는데 창조적 해법 제시 못한 게 없는지. 물론 치킨 먹어가면서 할 겁니다. 밤새 치킨 먹어가면서 버거 쌓아놓고 할 겁니다.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야 나오죠. 이 모든 것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보살입니다. 하나만 건져도 대박이에요. 제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요, 그래서 저는 그 국무회의 하는 것만 봐도 숨 막혀요. 그분들 왜 거기 그렇게 무섭게 앉아 계시는지. 테이블부터 소통이 안 되는 테이블에 제가 봐요. 저는요, 이런 좋은 원목의자, 이왕이면 좋은 거면 좋겠어요. 제 욕심도 만족돼야 되니까. 좋은 원목의자 길게 딱 놓고 격식 다 떠나서 앉아서 옷을 벗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아이디어만 내놓으세요. 자명한 아이디어만 내놓으시면 돼요. 하나 못 내면 방 못 나가게 문 닫아놓을 거예요. 또 뭐 치킨은 계속 될 테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가세요. 하나라도. 그걸 또 국민이건 누구건 좋은 아이디어 현장에 있는 분들 다 모아서 거기서 같이 연구할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낙하산 인사 없을 거예요. 장관들은요, 차관들을 올릴 겁니다. 그 분야 제일 전문가가 해야지. 왜 그거를 엉뚱한 사람이 가서 감나라 배나라에서요, 일을 못해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요, 위에 하나 바뀌죠. 잘해놓은 것도 다 엎어야 돼요. 왜? 이 사람 성과에 위해서 다 엎어요. 잘해놓은 거 다 파기하고 새 거 만들어요. 이 사람이 했다는 거 해야 되니까. 뭔 그래가지고 정치가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윗사람 바뀌는 거기 눈치 보다가 끝나요. 평생을 여러분 공기업에서 일하셔도 계속 눈치 보다 살다 가실래요? 아니면 내가 나라를 위해 이 정도 작품을 만들었다 뿌듯하게 일생을 살다 가실래요? 이거 국민의 어떤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저는 무조건 어디든 낙하산 다 배제하고 현장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 위에다 추천받아서 다 올려. 양심적이시기만 하다면. 대신에 비양심적이면요, 그냥 짐 싸실 준비하시면 돼요. 아, 내가 계속 찜찜하게 살았다. 주변 사람들이 날 보는 것도 찜찜해야 하는 것 같다. 그럼 빨리 그냥 짐 싸서 빨리 나가시면 돼요. 쫓겨나실래요? 아니면 나가실래요? 자, 제가 하는 게 양심 성찰입니다. 욕심적인 거는요, 바로바로 퇴출입니다. 양심적인 건 계속해서 복돋아 줍니다. 제가 양심 공부에서 얻은 비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욕심이다, 찜찜하다고 발각되는 거는 그날로 처리하라. 양심이다라고 발각된 거는 그날로 추진하라. 이 짓을 매일매일 해서 좋은 과보를 만들어가라. 국가적으로 이 짓을 하면 국가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양심 강국을 만들고 싶고 수행하는 국가를 만들고 싶고 공부하는 국가, 진보하는 국가. 여기 출마 선언이 되네. 예. 아니 뭐 여러분이 원하면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